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게다가 이렇게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내 관점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 징역에서 보면은 진짜 희한한 놈들 많이 볼 수 있거든. 2024년 특별기획 정신질환자의 징역생활 시리즈 치료감호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판결의 형태,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범죄의 사례, 입소 절차와 생활, 퇴소 심사와 보호관찰, 이렇게 시리즈물로 해서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TV에서나 보던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징역을 사는지, 과자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먼저 구치소나 교도소 미결사동에 똑같이 수용이 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미결사동 중에는 이런 정신질환자들만 따로 모아놓은 사동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미결수들 중에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정신감정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공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지? 뭐 누구누구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더니 매지 나왔네 어쩌네 막 하는 거, 그치? 그리고 이 국립법무병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의 정식 명칭은 국립법무병원이에요. 조현병, 환시, 환청, 환우,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울증, 알코올 중독,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지체장애 알지? 자폐, 간질 등등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그런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생활을 하는 교도소다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는 다른 교도소랑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두 번째, 심신미약. 범죄를 저지르고 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은 이게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죄라는 거는 심신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뭐 비슷한 실례를 좀 들어보자면은 한 자폐아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서 아기가 사망을 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심신상실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서 무죄 및 치료감호형을 선고를 받고, 또 요 국립법무병원에서 4년을 생활하다 퇴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마약을 한 뒤 자신의 모친과 이모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심신상실을 인정을 받아서 마약에 대한 징역 2년만 선고를 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2년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요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을 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잘못하는 애들이 은근 많아. 그래서 지금도 구치소 미결방에 보면 그 감형 좀 받아보려고 이런저런 정신과 약 처먹는 애들 졸래 많은데, 야, 이거 다 소용없다. 징역 가면은 원래 없던 병도 생기고 공황장애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교도소에 문지방만 넣으면은 씻은 듯이 싹 나아요. 세 번째, 보호관찰. 자, 이렇게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자신의 복역을 모두 끝내고 출소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이란 거를 3년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죄명이 강력범, 그러니까 뭐 살인미수, 강도, 강간 뭐 이런 사람들은 보호관찰 3년 플러스 전자발찌도 3년을 부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애들이 받는 보호관찰은 어떤 보호관찰이냐면은, 야, 이것도 존나 빡세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돼. 씨발, 이거 집에서 지역 사는 거겠지? 그리고 불시에 보호관찰관이 집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처방해준 약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소변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불시에 찾아와가지고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막 음주 측정기 갖다 들이대고 알코올 검사 이런 것도 해. 보호관찰소 출석을 하는 날인데 관찰소에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소환지시 불응이라는 걸 해서 이 사람은 다시 또 재입소가 됩니다. 일반 형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서 보호관찰을 위반했다라고 치자, 이 사람은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형기만 채우고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감호라는 걸 받고 나와서 보호관찰을 받다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을 하지, 얘네들은 그 안에 다시 잡혀 들어가서 여기서 재수없을 때 최대 15년까지 그 안에서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가족료의 취소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말 그대로 전자발찌 충전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면은 가족료 취소돼가지고 다시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존나 무섭지?
자,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와서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국립법무병원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